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이제 봄이 와가지고 글쓰기가 더 싫어지실 텐데, 봄에는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죠. 코로나라서 잘 놀러 다닐 순 없지만 해외도 못 나가고, 대신에 봄에 사람들이 밖에 좀 나갑니다. 물론 이제 수익이 되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 봄에 갈 만한 곳을, 코로나 안 걸리고요, 언택트 여행으로 갈 만한 곳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의문이 가지만, 그래도 구글 노출을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내 블로그에 일정량의 트래픽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트래픽이 있는 글들을 가지고 아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도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수익이 나지 않아도 트래픽을 좀 불러드릴 수 있는 글들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거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해보면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해보질 못하니까, 해보고 싶어도 해보질 못하니까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시는 것들, 제가 찾아봐서 알게 된 것들 바로바로 실행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뭐 당장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확신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가도 자기가 해보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 계속 꾸준히 이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미리미리 좀 해보시라는 거 있잖아요. 쿠팡 파트너스도 좀 해보세요. 이거 왜냐면 제가 나중에 쿠팡 파트너스를 티스토리를 통해서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글을 똑같이 티스토리에 그냥 쓰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런 방식 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쿠팡 파트너스 아이디도 만들어 놓으시고, 네이버 블로그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키워드라도 트래픽이 좀 있는 글들을 쓰는 법들을 좀 익혀 놓으십시오. 그럼 이게 다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될 겁니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제랑 다르게 새로 글을 쓴 것도 없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불태기가 왔을 때 정신줄을 놓고 멍을 때리고 있다가, 저는 햇빛 받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햇빛을 창문에서 햇빛만 싹 받고 있는데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당연히 모자이크 세게 할 겁니다.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일 정도로 세게 할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원래 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글들이라고 하죠. 블로그에서 유입이 되는 순서들이 쫙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있는 글이 원래는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작년에 2020년 한 7월쯤에 한번 써놨던 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죠. 왜 올라왔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거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키워드가 이번에 새로 이슈가 된, 혹은 사람들이, 나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랑 겹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검색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순위권에 있던 글입니다, 이런 거는 뭘 해도 작년 내용 이걸 찾으려고 한 건 아닌데 자신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쳤더니 자꾸 이 글이 상단에 뜨는 거예요. 그럼 제목을 봐도 분명히 지금 내용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제목 짓는 거 중요하잖아요. 썸네일도 중요하고 제목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첫 번째 글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제목을 보고 이번 내용이 아닌 걸 알고 들어왔어요. 근데도 정보가 필요하니까 들어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와서 봤더니 지금 내가 찾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가겠죠. 근데 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왜 들어올까요? 이 글이 지금 사람들이 찾는 정보가 있는데 제대로 된 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네 번째 글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 글을 오늘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들어오는지를 알아내셔서 그 키워드로 빨리 글을 쓰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롱테일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롱테일 키워드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쓰시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포스팅을 하는 결과가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실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다른 실검도 있지만 이슈가 된 다음에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슈인지 아닌지를 내 블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포스팅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조금 블로그를 해보셨던 분들에게 막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냐면 수익을 빨리 내는 법, 글을 빨리 쓰는 방법, 글을 조금만 쓰고도 돈을 버는 법, 혹은 글을 안 쓰고 돈을 버는 법, 1등 안 하고 돈을 버는 법,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고수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글을 쓰라고 그러죠. 글을 많이 쓰라고. 저희 댓글에도 이제 왜 유입이 없고 이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몇 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댓글을 다 달아드리잖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기분 안 나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항상 지금까지 포스팅 몇 개 정도 되세요? 물어보는 이유는 포스팅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키워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거 실제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예를 들면 이거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헛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 볼게요. 요 글이면 여기서 오른쪽에 통계를 눌러주십시오. 통계를 누르고 이 방문자 수가 급증한 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오늘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문자 수가 올라갔을 때 빨리 들어가서 이게 내가 최근에 쓴 글이 올라간 건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계속 정보가 있는 글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이미 지금은 필요 없는 글인데 방문자 수가 급증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봐도 쓸데없는 내용인데도 쓸모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 빨리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시냐면 오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입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여기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드는 또 한 가지 구글에서 들어온 키워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도 노려야 되고 물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네이버 웹사이트 노출이거든요. 이 뷰탭이 노출되는 티스토리 블로그는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예로 들지 않을게요.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 노출이나 구글 상단 노출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키워드들 중에 제일 앞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빨리 새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구글 서치 콘솔로 가세요. 콘솔로 가셔서 실적 누르시고 여기 날짜를 최근 날짜로 바꿔주셔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을 하시고 보면 여기 노출수 있잖아요. 노출수 순위로 정렬을 해주세요. 여기에 아마 아까 티스토리 유입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티스토리 통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키워드하고 아까 티스토리 유입에서 보였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의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 포스팅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물론 글을 잘 써야 되지만 이렇게 지나간 정보이고 제목만 봐도 찾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들어오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문서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미 포스팅을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포스팅을 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혼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쓰지 않으면 체류 시간이 계속 내려가요. 왜냐면 자기들이 찾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들어오자마자 압니다. 그러면 역시나 그렇네 하고 뒤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탈률은 뭐 괜찮은데 체류 시간이 점점 내려가서 그 글은 다음에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할 만한 글을 빨리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냥 방문자 수가 급증했을 때 기분만 좋아했어요. 아, 오늘 들어왔다. 이게 사람들이 클릭은 안 해도 그래도 방문자 수라도 들어오니까 트래픽이라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면 뭐 내 블로그에 좀 도움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글은 도메인 점수보다 페이지 점수를 더 많이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입만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하시면 돼요. 제가 자꾸 모자이크하고 말씀드리니까 약간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어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차 재난지원금 있었죠. 그리고 지금 몇 차입니까? 네, 4차잖아요. 오늘은 벌써 사업자 등록증 짝수인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네, 저도 신청했어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사업자가 여러 개이신 분들 신청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4차 글이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안 썼으면, 혹은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이게 상단에 안 꽂혀서 유입이 없. 근데 웃긴 게 내 블로그에 보니까 2차 재난지원금 글이 막 유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무슨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지금 내가 새로 쓴 4차 재난지원금이 상단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봤자 소용이 없는 2차 재난지원금이 갑자기 올라온다면 그걸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서 전자책에 팔고 있죠? 팔고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가격이 올라가서 도저히 사볼 수 없는 가격이 있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 거를 다들 사보시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냥 공개했으니까 포스팅 양이 많으신 분들, 최소 500개 혹은 기본 1000개는 되셔야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